오늘은 조경 가드닝에 필요한 여러가지 기능 중에서 목공을 훈련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목공은 조경 가드닝 경기에서 평가하는 5가지 공종 중 그 하나인데요. 대체로 작업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작업 난이도가 높은 공종입니다. 기능 올림픽이나 국내 기능 경기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기 위해서는 기존에 자주 출제되었던 시설물을 통해 중요한 기능과 평가 기준을 아는 것이 중요한데요. 먼저 그동안 기능 올림픽에서 어떤 목공 시설물이 출제되었고 그 평가 기준은 무엇이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2005년 핀란드 헬싱키 대회부터 2019년 러시아 카잔 대회까지 총 8회의 기능 올림픽에 출제되었던 목공 시설물은 목교, 데크, 계단 등이 매 대회마다 출제되고 있고요. 이외에도 퍼걸러, 펜스, 의자, 장식벽 등이 출제된 바 있습니다. 그러면 기능 올림픽에서 이들 목공 시설물을 평가하는 중요 기준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길이, 높이, 각도, 형상 등이 도면에서 제시한 치수대로 정확히 시공되었는지가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공 시설물이 수직, 수평으로 잘 설치되었는지와 평면 등이 균일한지 평탄도도 중요하게 평가됩니다. 이외에도 목재 절단면과 마감 상태, 나사못이 일렬로 잘 정렬되고 나사못의 깊이가 균일하게 되어 있는지가 평가에 반영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시설물을 제작하여 설치하기 위해서는 먼저 도면을 보고 어떤 시설물을 어떤 자재로 또 어떤 구조와 공법으로 만들어야 하는지 도면 내용을 상세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이제부터는 도면을 이해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다음 도면에서 보듯이 오늘 우리가 제작하여 설치할 시설물은 난이도가 높은 삼각 부채꼴 퍼걸러와 2단 데크입니다. 기역제형의 2단 데크 위에 삼각 부채꼴에 루버가 있는 퍼걸러를 만드는 작업입니다. 이 시설물들은 2005년 핀란드 헬싱키 대회에서 출제된 문제인데요. 목재 규격과 사이즈만 기성 제재목에 맞게 약간 조정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도면에 출제된 시설물의 종류와 배치를 파악한 후에는 각 시설물의 상세도를 보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 그 크기와 사용된 자재, 구조와 공법, 핵심 포인트를 상세히 파악해야 합니다. 먼저 퍼걸러의 구조 형식인데요. 도면에서 보듯이 4개의 기초석 위에 사각 기둥을 세우고 이 각각의 기둥에 두 쌍의 볼을 걸친 후 그 위에 그늘을 주기 위한 부채꼴 형태의 루버를 올려놓은 구조입니다. 기둥과 보의 결합부는 힘을 많이 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목재에 구멍을 뚫어 볼트와 너트로 고정하게 되어 있고요. 힘을 적게 받는 루버는 나사못으로 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삼각 부채꼴 퍼걸러 제작의 핵심 포인트는 크게 3가지라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고르지 않은 지표면 위에 기초석들의 수평 레벨을 어떻게 동일하게 잡을 것인가 이고요. 두 번째는 그 기초석 위의 기둥을 어떤 방법으로 수직으로 세울 것인가 입니다. 세 번째는 보와 루버가 정확히 직각 삼각 형상을 이룰 수 있도록 어떻게 원 자재들을 재단하고 고정할 것인가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데크 형태와 구조 핵심 포인트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데크의 형태와 구조인데요. 도면에 보듯이 기역자로 굽어진 육각 형태의 2단 데크입니다. 데크의 1과 2단은 장선으로 구조체를 만들고 그 위에 상판을 형상에 맞게 깔고 고정한 것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데크 2단의 한쪽 장선을 1단 데크의 장선 위에 걸친 후 2단 장선을 수평으로 설치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어떻게 데크 장선을 각도에 맞게 사선으로 정확히 절단하고 데크 상판을 도면 형상에 맞게 사선과 원형으로 만들 것인가, 그리고 바닥면이 평탄하지 않은 곳에 어떻게 1단, 2단 데크가 수평이 되도록 맞출 것인가가 제작의 핵심 포인트라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떤 시설물을 먼저 시공할 것인가 시공 순서를 정해야 합니다. 먼저 한 작업이 후속 작업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순서를 정해야 하는데요. 데크를 먼저 시공하면 퍼걸러의 기초 작업과 기둥 세우기 작업 등에 지장을 주므로 이번 작업에서는 퍼걸러를 먼저 시공한 후 데크를 시공하는 것이 훨씬 편하고 쉽습니다. 기준점과 기준선 설치에 있어서 퍼걸러는 집안에 고정되는 시설물이므로 퍼걸러의 직각 꼭지점을 기준점으로 설정하고 이 기준점과 기초석의 중심을 잇는 기준선에 맞추어 퍼걸러와 데크를 작업해 나가는 것이 수월합니다. 퍼걸러의 시공 순서는 퍼걸러의 좌우 기준선에 맞추어 기초석 위치와 바닥 레벨을 맞춘 후 기초석을 정 위치에 놓고 기둥과 볼을 재단합니다.
그리고 나서 기둥과 보세트를 결합하여 기초석 위에 세운 후 석가래를 재단하여 고정하는 순서로 진행합니다. 데크는 설치할 위치를 바닥에 표시하고 바닥에 수평을 고른 후 장선을 재단, 조립하여 1단, 2단 장선을 수평으로 설치한 후 상판을 붙이고 데크 형상에 맞게 상판재를 오려내는 순서로 작업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본격적인 시공에 들어가기 전에 생산되고 있는 목재 종류와 그 등급 표시에 대해서 잠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에서 구할 수 있는 구조용 목재는 대부분 수입산인데요. 소나무, 가뭄비나무, 솔송나무, 전나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들 구조목은 피죽, 갈라짐, 옹이, 청대 등의 유무와 그 양에 따라 크게 세 등급으로 구분됩니다. 가장 낮은 등급인 샵 EN-BTR 등급은 그림에서 보듯이 피죽이 크고 옹이나 갈라짐도 있으며 목재의 푸르스름한 청대도 보입니다. 두 번째 등급인 스퀘어 엣지는 프라임, 프리미엄, 익스포트 하이라인 등으로도 표기되는데 사각이 모두 살아있고 피죽, 옹이, 갈라짐과 청대 등이 약간 있는 목재 등급입니다. 가장 높은 등급인 J 그레이드는 옹이가 미세하게 있는 정도의 최상급으로서 미려하기 때문에 주로 가구나 인테리어용으로 사용됩니다. 현재 시중에서 생산, 유통되고 있는 구조재의 규격은 두께 2인치를 기본으로 목재 인치 폭에 따라 그 규격 명칭을 정합니다. 예를 들어 두께 2인치, 폭 4인치, 두께 2인치, 폭 6인치 목재는 2x4, 2x6 등으로 부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디자인 파크 개발의 목공팀장 이영환입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같이 부채꼴 퍼글러하고 그다음에 사다리꼴 데크를 시공할 동료 인사해 김용술입니다. 반갑습니다. 국제 올림피아드 기능 경기대회에서 헬싱키에서 이제 출제됐던 부채꼴 모양의 그 삼각형 퍼글러 한동하고 그다음에 사다리꼴 모양 데크를 설치하는 거를 오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설치할 장소는 이제 저쪽이 되겠고요. 저 나무분에서 이렇게 기역자로 이렇게 설치를 할 거거든요. 작업 순서가 퍼글러를 먼저 설치를 할 거예요. 그런데 퍼글러를 이제 앞쪽에다 놨고 맨 처음에 하는 거가 이제 기둥하고 기둥부를 조립해야 되기 때문에 이 순서대로 이렇게 정렬을 해놨습니다. 그 뒤에 데크 자재를 놔뒀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공구는 저 안에다 정렬을 해놨으니까 저 안에 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오늘 사용할 공구를 정렬을 해놨는데요. 공구라고 할 수 없는 거고 이제 기초 터파기를 하려면 삽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레벨 체크해야 되기 때문에 레벨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클림프는 이제 혹시 데크 작업할 때 이렇게 당겨야 되기 때문에 사용을 했고, 요거는 먹통,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분필통이거든요. 근데 요거하고 다른 점은 먹통은 이제 나중에 데크 판재를 상판을 깔고 이제 나중에 절단을 해야 되는데 선이 가늘어야 되는 거고, 이건 분필통입니다. 이건 분필로 돼 있어서 나중에 이제 지워지는 거죠. 요거는 이제 데크에 피스 박을 때 표시 안 나게 하려고 분필통을 한 거고, 요거는 이제 예전에는 이렇게 망치로 못을 박았었는데 지금은 총으로 레일건이라고 그러더니 이게 총입니다. 이게 못 박는 거거든요. 원형으로 데크 판재 이제 절단할 때 하는 직소. 그라인더는 이제 앙카라든가 스틸, 철물 절단할 때 사용하는 거고, 요거는 뭐 임팩트 드릴인데 이거 피스 박을 때도 사용하고 너트 조일 때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건 드릴은 이제 구멍 홀 가공할 때 사용하는 겁니다. 요건 직각자로 해서 직각자로 사용하는 거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앙카 시공할 때 이렇게 때려서 고정시켜 주는 거예요. 이제 안 빠지라고. 그 다음에 이거는 원형톱은 이제 직선 절단할 때 데크 상판 절단 사용할 거고요. 요거는 이제 한마 드릴인데 저쪽에 보면 기초에다가 앙카 시공을 했어요. 그 앙카 시공할 때 이제 타공할 때 사용하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스퀘어 삼각자가 있고요. 이렇게 공구를 이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이제 현장에서는 야리가다라고 하는데 그건 일본 말이고 이제 규진 실 매는 거를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시공이 완료되면 이런 식으로 될 겁니다. 요게 이제 퍼글러고요. 퍼글러 밑에 이제 요 사다리꼴 모양의 데크를 이렇게 시공을 할 겁니다. 퍼글러 모양이 이 직각의 삼각형. 그래서 이제
이 직각을 어떻게 잡는 건지 이제 시범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이렇게 물러. 어? 일단 임의로 그 줄을 일자로 그냥 하나 실을 맬 거예요. 대못 갖고 야지 하나. 몇 개 갖고 야지. 여기서부터 걸어서 저기까지 3m, 4m. 응? 이거 직각을 잡는 방법이거든요. 그럼 요 손하고 요 손하고 직각이 되게 하려고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 또 돌려서 이렇게 하는 건 이제 어느 지점이 만날지 보니까. 그 다음에 이제 저기서 5m. 거기가 5m야? 5m? 못해서 여기로 가봐요. 4m. 4m인 거 봐. 4m야? 맞지? 고리를 만들어요. 고리를 만들어가지고 옷에다 걸고 당기면 돼요. 요 손을 직각을 잡은 거예요. 이제 직각을 잡았으니까 이제 기둥 간격을 이제 맞추면 돼요. 이쪽으로 1480, 2121. 이 땅이 물려서 정확하게는 안 나오네. 여기가 기둥 들어갈 자리. 여기가 3천이면 되거든요. 못까지가. 기둥하고 기둥 간격이 3천이거든요. 지금 직각으로 잡아서 여기 3천이 딱 나오게 이렇게 이 직각을 먼저 기준선을 잡는 거가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일단 임의선을 하나 쭉 띄운 다음에 여기 3천, 그 다음에 이쪽은 4천 가서 이제 못을 실을 띄운 거예요. 띄우는데 요거는 임의대로 띄워놓고 여기서는 이렇게 그리는 거야. 4천 되는 데를. 여기서 저기까지 5천인 한 대를 찍으면은 딱 맞는 거거든요. 아, 641. 됐고, 이제 데크를 하려고 하면 여기 센터선 하나 1500. 이따가 데크를 센터를 맞추려고요. 미리 여기 모시는 대로 지나오나 봐줘. 신호를 해줘야 돼. 맞아? 네. 많이 박아놓고 줄은 이제 다 빼. 실을 빼야 토팡이라고. 이따 기둥 세울 때 여기도 철물 박아놓고 뒤로 멀찌감치. 실이 띄어있으면 토파기 하기 곤란하잖아요. 걸치 잡고 쓰니까. 그래서 이제 바깥에 재고 해놓고 나중에 여기다 다시 실을 띄울 거 세울 때. 예. 그래서 네? 퍼걸러든 정자든 데크든 마찬가지고 여기 지형이 울퉁불퉁하잖아요. 근데 높이 차이가 나요. 그런데 기둥은 길이가 이렇게 똑같이 잘라져 있어요. 그 두 가지입니다. 그게 이 지형이 높고 낮아도 그대로 그냥 기초석을 놓고서 기둥을 절단해서 그 높이를 수평을 맞추느냐, 아니면은 레벨을 맞춰서 주워놓고 그냥 세우느냐. 그때 이제 기둥이 이제 똑같은 길이겠죠. 그래서 이대로 똑같은 레벨을 맞추기 위해서 지금 레벨기를 설치를 했는데, 레벨기 이 자체가 수평이 맞아야 되는데, 이 아래 보면 그 원이 있고 기포가 있어요. 삼각대를 설치해 놓고 여기에 높낮이 조절하는 겁니다. 높낮이 조절하면은
이렇게 기포가 움직여요. 그래서 이게 가운데 들어왔을 때 기포가 이 수평이 맞는 거거든요. 요 원 안에만 들어가면 괜찮아요. 근데 보면은 지금 이 지혜선에서 이제 기준점을 잡을 거예요. 어디 높낮이가 있잖아요. 그러면 임의대로 높은 데를 기준으로 삼으면 어떻게 돼요? 더 파야 되고 여기보다 더 많이 파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선정하는 건 제일 높은 데를 하든가 제일 낮은 데를 하든가 이제 중간쯤 하든가 자기가 원하는 기준점을 잡은 다음에 지혜에서 이제 100을 내려가게 터파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우선 그 위에 좀 표면을 이제 레벨을 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100을 내려가서 이제 터파기를 할 겁니다. 레벨 이 측량기를 보는 여기 보면은 이 가늠쇠가 있어요. 가늠쇠와 가늠. 요 사이로 저거 스타프라고 해서 스타프 보면은 저 눈금이 있어요. 그거를 읽으면 되거든요. 좌우로 미세 조절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이 안에 보면 십자선이 있어요. 이렇게 십자선 그 센터를 이제 저 스타프에다가 맞춘 다음에 요거는 이제 확대경이거든요. 숫자가 보일 때까지 돌려서 조정하면은 더 이 수치가 높을수록 이 땅이 깊다는 거거든요. 본래 정격인 포로 같은 거 세울 때는 보통 그 내리평 같은 경우에는 500 정도 지에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아까 레벨을 똑같이 보느냐 아니면 지형 그대로 올려놓고서 기둥을 자르냐 여기 두 가지가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산이라든가 이런 데 이게 경사 심한 데 보면은 이 터파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그대로 이렇게 지형이 생긴 대로 레벨 상관없이 올려놓고서 요 위를 이제 레벨 잡는 거죠. 그렇게 해서 기둥 수평을 잡으려고 그러면은 기둥 길이를 맞춰서 자르는 거죠. 왜 이렇게 깊어? 덜 깊어. 오케이. 기둥을 200을 절단할 겁니다. 기초 100하고 철물 높이 100하고 해서 200을 절단할 건데요. 초보자이신 분들이 이거 자재를 절단할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길을 재서 절단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지 말고 이렇게 돌려보면은 이쪽은 다 깨끗한데 크랙이가 있어요. 크랙에 간 부분을 잘라주셔야지 생각 안 하고 하면은 이 크랙 간 부분이 그냥 나온다고. 체크를 하실 때는 그냥 화살표 모양으로 이렇게 체크를 해서 그거 하기 전에 이제 자를 설명을 좀 해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나도 처음에 이 자를 사용할 때 이게 불량인 줄 알았어요. 이게 불량. 불량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요 두께만큼 여기 움직이게 돼 있거든요. 안쪽으로 이렇게 됐을 때는 이 눌러지니까 이렇게 하면 치수가 맞는 거고 뒤에다 걸었을 때는 이 두께만큼 안 빠져야 되니까 이렇게 그래서 이게 움직이게 돼 있어요. 모르시는 분들은 이게 고장난 건 줄 알고 불량품인 줄 알고 알거든요. 요거는 이제 이런 부분이 있어요. 자기가 선을 그었는데 이거는 사람마다 다르거든요. 이 선을 죽이느냐 살리느냐 그런 거 있어요. 그 목사님들이 얘기할 때는 선을 죽이느냐 살리느냐, 어떤 사람은 이게 체크할 때 선을 살려서 잘라야 맞는 거로 여기 표시를 하든가 아니면 이거 선을 없애서 맞게 하든가. 그건 개개마다 다르니까 그거는 개개인 알아서 하시면 되고 저는 이 선을 없애는 거로 체크를 했거든요. 아유 왜 이렇게 많이 봤어? 이거 어떻게 메꾸려고? 날 봐. 메꿔. 낮춰? 올려야 돼. 한 3, 4cm, 4cm 정도. 지금 홀 가공하는 거는요. 기둥하고 석가래 이 조립하는 방법 중에 하나로 볼트로 할 거예요. 그러니까 석가래가 기둥이 사이에 있고 석가래가 앞뒤로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볼트로 체결할 겁니다. 지금 이 칙한 부분이 기둥의 센터. 이 부분이에요. 여기랑 볼트 체결하려면 이제 맞춰서 이제 홀 가공을 해서 관통시킬 겁니다. 그 부분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 기초를 정확히 못 재니까 반 정도 뚫어요. 일단 반 정도 뚫고 뒤집어서 반을 뚫어요. 관통이 안 되면 약간 숙여서 이렇게 드릴로 구멍 이걸 수직으로 딱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쳐다보니까 안 돼요. 그게. 그러니까 앞에서 한 번 뒤집어서 뒤에서 한 번 반씩 해가지고 나중에 일자로 되게끔 수직으로 되게끔 그 요령이죠. 뭐 이거는 이제 얇은 거니까 한 번에 뚫는 거고 두꺼운 거는 이제 그런 식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10mm 볼트거든요. 그러면 10mm 구멍 뚫면은
세 가지를 관통을 해야 되는데 그 수직으로 못 뚫으니까, 그래서 이 길이는 12mm짜리예요. 그러면은 약간 그 어긋나더라도 이제 여기 들어간다는 거죠. 이 45도를 각으로 절단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베이스판을 45도 돌려서 하는 방법이 있고요. 요거를 45도 돌려서 할 때는 요걸 눕혀놔야 되겠죠, 이렇게. 이렇게 하려면은 잘 안 나가, 이렇게 할 때는. 요거를 먼저 풀고, 그 다음에 요거를 뺀 다음에 이렇게 젖히면서 하면 45도에 딱 가거든요. 그럼 요거를 다시 체결해서 안 움직이게 한 다음에, 자, 요걸 한번 잘라 볼게요. 절단을 해 볼게요. 자, 이쪽은 이렇게 잘랐고요. 이제 이쪽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자르는 방법이라고. 이거 각도를 80도 이쪽으로 해서. 근데 이거 이렇게 자르는 방법이 좀 손쉽고 절단이 잘 되는데, 이 방법은 이게 나무가 더 이렇게 높으면은 못 하잖아요. 이거는 이제 높이가 이 톱날 이 높이보다 낮을 때는 이 방법을 사용하는 거거든요. 1190이죠, 김영? 네. 다시 해봐. 살려야 되나 죽여야 되나? 살려야 되죠. 그러니까 내가 체크를 했는데 다시 한번 자세를 하는 거 정확하게 하려고 그러면은 이렇게 그러면은 선을 없애야 되겠다, 아니면은 반만 살려야 되겠다, 이런 게 나와요. 그럴 때 한 번에 자를 생각을 하지 말고 이렇게 하면 남잖아. 김영, 얘가 정면이라고요. 그러면은 아까 이건 실 안 됐으니까 이거 실을 띄워. 이렇게. 요거하고 요거 간격을 맞추려고 이 실을 띄는 거예요. 가운데 걸 먼저 띄워야 될 것 같은데. 그래, 요게 맞지? 똑같이 맞지? 그냥 걸어도 되겠다. 그 40이니까 1540 하면 돼. 그냥 뒤에다 걸어. 1540이야 되니까 이만큼 와야 되는데 35mm 와야 돼. (7mm) 가. 스톱. 조금 더 가. 더 가. 됐어. 여기 3000. 3천이요? 응. 이만큼만 가면 되네. 응. 센터가 3000이야, 센터가. 이렇게 하면 센터예요. 여기 앞에 기둥 센터가 3000이에요, 3000. 그래서 3000 거리 맞추는 겁니다. 거기가 907. 453.5야. 이제 907? 1054. 1046.5잖아. 1046.5. 1046.5니까 1086.5. 10mm 더 가. 아니 5mm 빼야 되지? 빼야 돼. 1046.5에서 5마리. 그러면 와. 가? 지금 이 과정은 여기 퍼글러 기둥 위치에다가 기초석을 갖다 놓는 그 과정을 이제 다 한 겁니다. 여기서 이제 기둥하고 펄가레버를 조립해서 그대로 갖다가 올려놓으면 되거든요. 네, 그 다음 과정을 이제 할 겁니다. 다시 하고 그만 얘 풀어야 될 것 같아. 됐어? 이동 과정에 이게 직각이 안 맞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움직이지 말라고. 손으로 들게, 조금 뒤에 잘라, 길게.
좌측하고 우측하고 이 수직으로 세우는 거를 잡겠습니다. 잘라올 거 그랬어. 아, 오케이. 오케이. 하고 자. 오케이. 작은 거 달라고 4시간에 모르는구나 4시간에를. 지금 이제 나머지 석가래를 줄 맞춰서 거야 되는데 어떻게 맞추냐, 저가 아니면 아래로 붙여나가야 되는데 여기서 직각으로, 이게 직각이니까 이건 45도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쟀을 때 지금 이치수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석가래는 이쪽 끝에서 붙이고 그 다음에 요거 직각으로 딱 대면은 일치수 딱 맞을 겁니다. 나머지는 석가래를 어떻게 자르냐, 어떻게 길을 잴 수 있느냐는 여기서 잡는 거거든요. 자, 여기서 45도에서 직각을 했을 때 딱 여기가 나옵니다. 자, 그렇게 하고 이 각도는 15도씩 차이 난다고 그랬으니까 여기는 60도니까 내각이 이렇게 재서 밀면은, 자, 저쪽 붙어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밀입니다. 여기하고 직각이에요. 이 상태에서 저희가 붙어 있는 데서 체크를 하면 됩니다. 이쪽 석가래 우측 모서리랑 딱 맞게 자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를 가서 이제 잘라오고 거기를. 잠깐만. 세웠어. 자, 이 퍼골러의 핵심은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석가래 부채살 모양으로 해서 체결하는 거가 중점이거든요. 그랬을 때 주어진 그 치수는 한계가 있고요. 양쪽에는 석가래 길이만 나와 있었고, 각도는 우리가 많은 상식선에서 계산해 가지고 앞에 각도를 절단해야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45도, 여기는 60도, 여기는 75도, 여기는 90도. 이쪽은 반대니까 똑같이 되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파거라는 끝났습니다. 타카를 안 쓰고. 내가 맞아, 내가. 가볼까요, 여기? 맞아? 남는 거니까. 잘라.
해봐야 될 텐데. 데크 판재 이 간격을 5mm로 하려고 요게 이제 5mm짜리거든요. 장선이 다 하나씩 있잖아요. 이게 21T인데 21T짜리는 장선 간격이 한 300 간격으로 해줘야 돼요. 그다음에 25T는 400. 그다음에 28T 이상은 이제 500 간격으로 이렇게 장선 간격을 주게 돼 있어요. 보통 장선이 하나씩인데 여기 두 개를 가면 이걸 이중 장선이라고 그러는데 이 데크가 폭이 넓은 거는 이 자재가 기성품은 이제 2400 이렇게 오고 그런데 그것보다도 길게 오다 보니까 이게 휘어져 있어요. 그러면은 나눠서 하면은 잡힌다고 이게 잡기가 쉽다고요. 그래서 이중 장선으로 돼서 만나는 지점에 이렇게 왜 그러냐면 하나에다가 두 개를 이렇게 붙이면은 어떻게 피스 박으면은 바짝 피스 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이게 쪼개지고 나중에 벌어진다고요. 뒤틀려서. 그래서 이렇게 이중 장선으로 하는 겁니다. 이 중심 잡는 법이에요? 아니 그거는 저쪽으로 바꿔야 돼. 아까 저거 한거 봐. 오늘 주요 한 포인트는 이 석가래를 어떻게 가공할 건지 길이를 어떻게 뽑을 건지를 아까 진행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부분을 유념해 주시고요. 데크도 마찬가지 이중장선 깔아주는 거 그 정도입니다. 뭐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없고요. 뭐 학생 여러분들이 제가 설명한 대로 혼자 열심히 하시면은 얼마든지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것으로 마감하겠습니다.